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일서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얘기예요. 제가 뉴스 브리핑 좋은 얘기 진짜 준비 잘 안 하는데 그쵸. 좋은 얘기로 준비했습니다. 궁금하다. 지금 2024년 시작하자마자 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런가요? 누가 지었죠? 나만 안 웃고 있는 건가?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지금 뭐 한박 웃음이 아니고 뭐 입이 찢어지죠 요즘. 네, 왜요? 주식하시는 분들 왜요?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좀 얘기를 해보면 미국 지수,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등등 사실 뭐 어떤 종목을 찍어도 뭐 테슬라를 찍지 않았다면 대충 어떤 종목을 찍어도 지금 사상 최고치죠. 네. 지금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지금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죠. 가장 불타오르고 있다. 네. 나만 돈을 잃고 있는 거였어? 뭐에 넣은 거야? 그 정도면 그것도 능력이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아 맞아. 지금 잃어버린 30년 뚫어가죠. 어머. 지금 저희가 옛날에 그 부동산 불패신한가요? 네, 했었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네, 그런 에피소드에서 이제 1990년 초반, 80년 후반에 그 최강 버블기. 일본이 전 세계 시가총액 뭐 1위부터 10위 뽑아보면 8개가 일본 기업이었던 그 시절. 그 시절의 니케이 지수를 곧 돌파할 걸로 보여요. 지금 그 거의 정도였구나. 근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지수 사상 최고. 유럽 지표라고 얘기하는 이제 유로스탁스. 거기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죠. 아 진짜. 그러니까 24년 1월 혹은 23년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랠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꽤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뤘던 그 홍콩 LH 지수 걔마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얘기했던 그 ELS 관련해서 생각보다 손실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가 좀 기사가 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디 빼고? 한국 테슬라? 빼고. 한국 빼고. 한국 빼고. 테슬라도 많이 망했죠. 나 진짜 미국 주식만 보면 저도 잔고 꽤 괜찮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이 다 까먹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주식 많이 하는 분들이 약간 자조적인 목소리로 하는 게 아직도 국장해? 아직도 국장을 하고 있어?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 세계가 좀 전반적으로 뭐 살기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수가 많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만 못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사실 주제죠.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다 괜찮은데 한국이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다 싸잡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영원한 숙제예요. 뭐 이 얘기 나온 거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할 예정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2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할 거고 지금 뭐 자세한 그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준비 중이다. 이 정도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움츠려져 있던 이제 어깨가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어디서 항상 듣던 그냥 시시콜콜한 말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로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가순 자산 비율, 흔히 이제 PBR이라고 부르는 주가순 자산 비율이 낮은 상장사들에 대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비슷하게 PBR이나 ROE 등을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하여 기재.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좀 되게 핫한 토픽인데 주주 가치가 높은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상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말고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있었죠.
어떤 처음 들어. 시가총액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주주 가치에 정말로 주주 자본주의를 행하는 기업들만 모아서 지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일본에서 다 한 번씩 트라이 하던 것들을 좀 갖고 온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가 굉장히 친자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친자본. 특히 이제 이런 그 주주 자본주의에 조금 관심이 많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하면은 아마 그럴싸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다 앞에서 말했던 PBR이 낮은 종목들이에요. PBR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가 보면은 Price Book Ratio를 앞글자 하나씩 따서 PBR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주식 종목을 뭔가 매수하거나 할 때 한 3가지 정도는 체크해라 라고 하는 게 안느님 뭐죠? 가격. 가격 중요하지. 부채도 부채. 중요하고. 뭐 다 비슷한 결인데 우선 크게 3개가 ROE, PER, PBR. 저 그 얘기할라 했어요. 네, 진짜 PER 얘기할라 했어요. 진짜. 세 개. 보통 이 3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PBR인 거예요. 네. PBR. 네, Price Book Ratio라 그래서 현재 주식의 총 가격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죠. 장부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가격이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지익선의 총 자본이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이렇게 뜯어보면 100만 원 정도 돼. 근데 우리가 주식에 상장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PBR이 1인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보다 금액을 더 많이 쳐준 거죠. 주식 시장에서. 그럼 PBR이 2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실 가진 것보다 프라이스가 높아야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쵸. 가진 만큼 가치를 평가받으면 사실 평가받은 포텐셜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딱 들어도 그럼 PBR이 1부터가 기본인 것 같고 그 위로 이제 얼마나 가느냐의 싸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은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웃긴 건데 만약 PBR이 1보다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익선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100만 원인데 주식시장 시가총액 우리가 뭐 80만 원이야.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상장 폐지하고 그지. 그냥 청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주주들이 더 이득이야. 왜냐하면 주가가 더 낮으니까 그쵸. 우리가 가진 것보다. 근데 한국은 무려 코스피 전체 953개 종목 중에 541개가 PBR이 1이 안 돼요. 반 이상이? 반 이상이죠. 코스닥은 뭐 사면 돼요? 그래서? 기다려요. 이래. 코스닥은 1705개 종목 중에 574개가 PBR이 1이 안 돼요. 이건 한국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MSCI라고 하는 그 이제 약간 선진화된 지수가 있죠. 그 지수라기보다는 그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막 MSCI에 진입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평균이 2.8배예요. PBR이 2.8이야. 근데 우린 1이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많고 평균을 따지면 0.99 정도가 나와요. 진짜 낮은 거예요. 공장이랑 막 갖고 있는 자산 다 합해서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전도 못하는 기업들이 반 이상이야.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전혀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딥하게 들어가면 PBR이 낮아도 어쩌고 저쩌고 할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낮다는 거죠.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게 아니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프라이스를 적정 가격으로 책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 PBR이 낮은 종목들에게 너네 PBR 올릴 수 있는 계획, 방안 수립해서 들고 와. 그런 걸 좀 뭔가 강행한다고 하면 좀 너무 독려한다? 그러니까 강제와 독려의 사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느님이 뭐 사면 됩니까? 네. 지금 PBR 낮은 기업들 이미 10% 20% 쭉쭉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입 떼자마자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산 것들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그 절반 중에 안 오를 것들만 공교롭게 샀던 거네요? 아니면 이 정부 이미 좋은 걸 산 거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PBR이 낮더라도 이제 뭔가 대외적인 상황상 못 오를 것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 거고 공교롭게 모든 것이. 공교롭게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에 넣어놓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코스닥 중에 뭐 3분의 1, 뭐 코스피 중에 절반 정도가 PBR이 1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못 들어본 기업일 것 같잖아요. 대기업에서도 부지기수예요. 아까 확인해 보니 오늘 네이버가 10% 올랐더라고요. 네이버도 포함이 될까요? 네이버 PBR은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은 근데 제조기업들이 PBR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래. 제조기업들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예요? 공장, 그쵸. 라인, 재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프라이스가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PBR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강, 뭐 제조 이쪽이 지금 쭉쭉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어느 섹터가 오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이 뉴스 브리핑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수혜주가 생길 것인가가 계속 기사가 나와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가 어디냐. 막 그런 얘기가 이제 막 이머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넣어놓고 안 보는 스타일인데 네. 아니, 저희 죄송해요. 지금 네이버 특급 정보 특급 정보 공유 중이었으니까 네. 알려드리지 않을 거니까 진행 맞아야 돼요. 아니 듣는 분들은 무슨 상황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핸드폰으로 네이버 들어가서 PBR 얼마인지 확인하고 안 알려줄 거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들이 이제 좀 자구책을 낸다거나 그런 걸 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넣어놓고 안 보는 스타일인데 오늘 오랜만에 그래서 들어가 봤거든요. 갑자기 막 10% 20%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재수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안느님 빼고는. 근데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포함해서 금융당국이랑 지금 그 관련된 법 때문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막 그 입법해서 다 바꾸겠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법이라고 하죠 보통. 네. 상법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반짝할 것이냐, 이번에 재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단기간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나 국장 본전 찾으면 다 뺀다. 본전 찾으면 절대 못 빼죠. 절대 나 이젠 다시는 국장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 탈출 마지막 기회다. 네네. 네. 왜냐면 제 마음이 약간 그렇거든요. 아니야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쭉 올라서 본전 되잖아요. 이거 봐라.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얼만데 좀 보고 빠지자 이러면서 안 뺍니다. 제 미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그래서 뭐 사냐고요? 뭐 샀어요, 법률님은? 저는 제조업 샀어요. 제조업 대기업 종목을 말해줘. 대기업 제조업 많잖아요. 포스코 이런 거? 아니 뭐 많잖아요. 네, 삼성전자 이런 거?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PBR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로 지금 검색해보세요. PBR이라고 검색만 해도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오케이. 네, 철강 많이 오른다는 저 얘기가 오늘 구매합니다. 지금 장이 마감되는데. 내일 토요일이구나. 네. 다음 주에 구매하고 3개월 뒤에 법리에 첫 안식 하겠습니다. 왜 당연히 내릴 거라고 생각해? 오르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처단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 뭐 오르면 처단 안 하는 거고. 아니 내가 안느 돈으로 굴린 것도 아닌데?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우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이냐, 이제 재평가를 받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이냐. 한국은 한국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많아요.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크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나라 자체가 그쵸. 대외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 맡기는 나라다. 막 이래서 막 안미경중인가 뭐 그런 반대인가. 뭐 어쨌든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약간 불안불안한 나라긴 하죠.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기업 위주. 그러니까 정부 주도 성장을 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업에 좀 몰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대기업을 선호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월스트리트처럼 이머징하는 뭐 스타트업이 있어, 되게 좋은 회사가 있어, 그럼 거기에 막 투자가 들어가고 상장하면 막 돈이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교군으로 따지면은 대만 기업들이랑도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우리나라 주주자본주의 못하는 걸로 유명하죠.
기업 세습한다 그러면 우리 아무 생각 없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외국에서는 만약에 CEO 세습한다 그러면 미쳤나? 난리 나죠. 아 근데 그건 CEO잖아. 우리도 소유주? CEO는 세습하지 않지 않아? CEO는 바뀌는 데가 많아요. 아 그렇죠. CEO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장이라고 해야죠. 그죠. 체어맨. 그거를 뭐 차렸다. 체어맨이 바뀌었다. 외국엔 체어맨이란 단어도 잘 안 쓰죠. 예. 그렇게 여러 회사를 막 지분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순환 출자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부의 방향성이나 금융당국의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재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트라이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열릴 것이다.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매수하는 거고. 풀매수. 아니 그런 사람들 오히려 살짝 빠져 있는 거야. 오히려 지금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 없어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 김에 매도하겠죠. 저는 지금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네네 저도요. 그래서 전 사겠습니다. 어쨌든 뭐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주주자본주의 못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떡할 거냐. 30년 20년 묵은 그 얘기를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발표가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후속 기사가 있으면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